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Tactile Properties Recognition이라는 주제로 저녁 미팅을 준비한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가상 촉각을 생성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돼서 관련 공부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다 보니 촉각들이 되게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 분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논문은 IEEE Transaction Zone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5.6, 상위 15% 정도 되는 저널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의수, 그러니까 인공손이죠. 인공손에 대한 연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인공손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기능도 없는 그냥 장식용이었다가 점점 구조적인 개발과 그 인공손을 움직일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수까지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수가 이제 단순히 장식이 아닌 이런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다 보니 단순히 이런 물체를 짚거나 뭐 드는 용도뿐만 아니라 이 의수에서 측정되는 신호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물체를 인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들이 초반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물체를 만졌을 때 그 신호를 저희가 잘 측정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촉각 정보를 제대로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촉각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전극들이 개발되었다고 하고요. 이런 전극들이 개발된 이후에 실제로 촉각들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들에서의 한계점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의 소스에서 하나의 정보만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소스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뭐 압력, 진동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인포메이션은 어, 실제로 이 의수가 어느 정도 세기로 물체를 집었는지, 이 물체를 잡고 얼마나 이동했는지, 이 물체가 얼마나 거친지 같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어, 만약에 의수로 그 압력을 측정을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이 압력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 의수로 얼마나 많은 힘을 줬는지 정도만 1차원적으로 하나의 정보만 알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소스에 하나의 정보만 담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어서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하나의 소스에 하나의 인포메이션만 담을 수 있었다는 한계는 이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딥러닝이 발전해 오면서 이 물체를 인식하는 데에도 딥러닝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적용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점이 머신러닝보다는 분명히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면 결국 많은 전극을 달아야 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데이터를 측정해야 돼서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초기에는 계속 CNN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이 뒤에 이제 RNN이나 LSTM 모델이 나오면서 분류 정확도가 조금은 올랐다고 합니다. 조금은 올랐는데 여전히 실용화하기에는 낮은 수준이었고 이 연구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CNN, RNN, LSTM 모델을 각각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성능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하나의 소스에서 하나의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스에서 두 개의 인포메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촉각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이 DNN과 LSTM 모델을 합성을 해서
적은 데이터 그리고 적은 전극수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그런 모델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총 10가지 물체를 쥐고 있는 동안 측정된 압력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을 했고요. 이 압력 데이터는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의수에 붙어 있는 압력 전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손가락마다 2개 그리고 손바닥에 하나, 그래서 총 11개의 센서에서 압력이 측정이 됐고, 패러다임 자체는 노멀 그립, 그러니까 물건을 쥐고 가만히 있는 거, 그리고 쉐이킹, 물체를 흔드는 이 2가지 태스크를 했습니다. 이 태스크가 이제 해당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소스에서 2개의 인포메이션을 뽑아오기 위해 만든 설계한 패러다임이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각 오브젝트, 그러니까 각 물체, 그리고 각 태스크마다 100개의 트라이얼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 2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그 2가지 정보가 바로 이 그립에 사용되는 힘, 그리고 하나는 거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레벨에 대해서 정량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힘과 거침에 대한 레벨을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물건을 쥐고 있는 동안에 특정한 압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 쥐는 데 드는 힘을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이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물건을 쥐고 있을 때 더 많은 힘이 든다라는 의미고요. 이 거침 같은 경우에는 만졌을 때 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거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물체에 대해서 물건을 쥐는 데 드는 힘, 그리고 거침,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학습을 하게 됐고, 이 2가지 정보를 분류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했는데, 이게 이제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적은 데이터, 그리고 2가지 정보를 함께 사용을 해서 분류 결과를 낼 수 있는 DNN과 LSTM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좀 작동하는 게 신기한데, 분류를 2스테이지로 하는데, 이게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DNN에서는 이 물건을 그냥 가만히 쥐고 있는데 드는 힘을 먼저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나온 힘을 여기 밑에 있는 쉐이킹 했을 때 태스크에 이렇게 믹스를 해서 데이터를 약간 변형한 다음에 LSTM에 넣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먼저 힘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거침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 2가지를 합쳐서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냥 DNN의 예시랑 LSTM의 예시라서 별도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DNN과 LSTM을 합성을 했을 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위에 있는 모델 4개는 대조군인데요. 여기 지금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인데, 여기 위에 있는 4개는 하이브리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그립 스트렝스를 DNN으로만, 러프니스를 DNN으로만 분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가지는 따로 이런 믹싱을 해주는 부분이 없었고, 맨 아래에 있는 메소드만 믹싱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결과에 대한 컴퓨전 매트릭스는 밑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더 잘 맞췄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드링크 보틀, 그러니까 물병과 책들이 분류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결과는 오프라인 결과였고, 이 해당 연구에서 온라인 실험도 함께 했는데, 보시면 오프라인 결과랑 비슷하게 이제 책과 그리고 물병을 분류하는 게 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상자에 대한 것도 잘 안 됐는데, 일단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물체가 플랫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이제 부피감이 있어서 11개의 센서로 다 누를 수가 있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11개 센서로 의미 있는 정보 모두 얻기에는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성능이 낮았고, 나머지 보틀과 이
종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가진 인포메이션이 약간의 책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섞여 들어가면서 성능이 떨어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해당 결과를 보면은 보틀 길이 사실 이 하드 보틀과 소프트 보틀 사이에 있는 게 슬라이트 소프트라서 이 세 개가 분류가 잘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슬라이트 소프트는 잘 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이 그랩의 레벨과 그 쥐는 데 드는 힘 레벨과 이 거침의 레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실생활에 있는 사물로 이렇게 어떤 정량화를 한다는 건 애초에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연구는 IEEE Transaction Zone Auto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이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임팩트 팩터는 5.6, Q2에 해당합니다. Q2긴 한데 사실 74.6% 정도 되는 딱 턱걸이에 지금 걸려 있기도 하고, 해당 연구가 이제 얼리 억세스 됐을 시기에는 상위 15% 정도에 해당하는 연구였어서 이 논문을 좀 읽게 되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수행하려는 그 가상 촉각 연구에서 이 거칠기나 이런 단단함을 단계별로 나눠서 분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 이런 단계적인 촉각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서 해당 연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의 인트로를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촉각 인식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 촉각의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단단함, 그리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약간 이런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특히 하드니스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로 이제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 이 쥐고 있는 물체를 판단하는데 이 하드니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 이 수술방에서 사용하는 이런 로보 파일 같은 경우에도 이 경도에 따라서 이게 종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중요한 속성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니스를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해당 문단에선 그 사전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간의 한계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경도 연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가지수를 많이 해야 돼서 이 경도에 대한 이런 중요한 피처를 찾아내는 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머신러닝 기법, 여기서 말하는 머신러닝 기법은 저희가 아는 그런 LDA나 SVM 같은 머신러닝도 그렇고, CNN이나 LSTM 같은 딥러닝도 합쳐서 머신러닝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 머신러닝 기반의 이 경도 인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사전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문단까지는 이런 딱딱함을 인식하는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줬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문단은 이 연구들의 가장 큰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의 가장 큰 한계점은 이 딱딱함이라는 건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들은 이런 순서를 모두 무시하고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 왼쪽에 모델 A가 물체를 인식한 거, 그리고 오른쪽 모델 B가 물체를 인식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 두 개의 모델 모두 새로 들어온 물체가 이제 7 정도의 딱딱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맞췄습니다.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6과 7, 근데 6에 가까운 어떤 물체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모델 B 같은 경우에는 7 다음에 높은 게 6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6으로 판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델 A 같은 경우에는 6과 7 사이에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딱딱하다라는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로스 자체는 처음에 이 경도 7자리가 딱딱함 7자리가 들어왔을 때는 로스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샘플이 들어왔을 때는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모델 B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도 딱딱함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확률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샘플이 들어와도 잘 프리딕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 물체의 단단함의 분포를 알 수 있는, 분포를 잘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실험은 똑같이 압력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물체는 총 39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보시면 A, B, C 그리고 13개의 단단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 A에 대해서 단단함이 13가지, B에 대해서 13가지, C에 대해서 13가지입니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레셔 센서가 이게 지금 3x 8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4개의 프레셔 센서, 그리고 여기 지금 구부려지는 부분, 이 밴딩 되는 부분에 이 토크 센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7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실제로 모델에 들어갈 때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배열이 그대로 매트릭스에 반영이 되도록 입력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샘플마다 60개의 트라이얼을 찍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단단함을 인식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는 CNN과 LSTM이 함께 있는 형태이고요.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 형식인데, 이 이미지 형식은 이제 LSTM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 시간의 순서에 따라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3x 9짜리 매트릭스가 생성된다고 보여드렸는데, 로봇의 모양을 보시면 손가락이 3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하면 9x 27의 매트릭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실제 태스크 구간에서 이 압력 전극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안을 에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르기 시작한 지점부터 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났을 때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재봤더니 샘플 개수로 하면 67개 정도 됐다고 하고, 이 67개에서 또 한 번 더 다운 샘플링을 해서 12개가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12개가 되도록 한 이유는 자세히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이 LSTM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데이터를 다 넣어줘야 되는데 67개를 넣으면 아마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그런 것 같고, 실제로 67개를 사용했을 때랑 12개를 사용했을 때는 검증을 해봤더니 성능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사실 이 모델의 가장 큰 핵심은 여기 있는 아웃풋 쪽에 있는 이 레이블링 방식입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푸아송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그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분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서 이 모델이 이 단단함의 크기에 따라서 이 확률이 정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레이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위에 있는 원핫 인코딩이 저희가 아는 평소에 사용하는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단단함 1일 확률 100, 2일 확률 100, 이걸 레이블이니까 당연히 클래스 1부터 13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이 무조건 100%가 되도록 레이블링이 된 거고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 디스트리뷰션 기반의 레이블은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단함 1인 경우는 이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형식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갈수록 이런 정규 분포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5에서 6 정도 되는 것은 이렇게 온전한 정규 분포처럼 되는데,
이런 끝자락에 있는 애들은 이게 반대편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단단함 1과 단단함 13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단단함 1과 13 사이는 5나 6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편에는 따로 분포가 없습니다. 당연히 단단한 1에 대해서는 2부터 3까지만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푸아송을 가지고 AC를 드렸지만 바이노미얼 이렇게 두 가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디스트리뷰션을 적용한 모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분류 성능을 박스 플랫으로 그린 거고, 오른쪽은 그냥 표로 그린 건데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쉐입 A, B,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는 좀 플랫했던 거, B는 좀 튀어나와 있는 거, C는 약간 꽃 모양의 샘플들이고, 콤비네이션은 이 세 가지 샘플을 모두 합친 경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3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머신러닝 SVM, 그리고 간단한 CNN과 LSTM,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있는데, 지금 같은 모델인데도 뒤에 있는 영어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 S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맥스를 안 한 경우를 의미하고요. O는 이제 원핫 인코딩을 썼을 때, P와 B는 각각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을 썼을 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썼을 때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디스트리뷰션을 쓰는 경우에는 다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원핫 인코딩을 사용했을 때와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했을 때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이 두 개의 성능 차이는 다음과 같고, 실제로 통계적인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원핫 인코딩을 쓰는 것보다는 푸아송이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논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고, 이제 이 두 가지 연구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일 소스, 그러니까 프레셔 데이터로 두 가지 인포메이션, 이 그립 스트렝스 그리고 러프니스, 거침과 이 힘을 분류해 놨다는 게 첫 번째 큰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는 그동안 단일로 사용되고 있던 모델을 적절하게 하이브리드 함으로써 각각 사용한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게 두 번째로 큰 의미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계점은, 먼저 이 1단계로 힘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분류한 결과를 쉐이킹한 데이터에 믹스를 함으로써 이 러프니스를 분류하게 되는데, 이게 두 단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스트렝스가 제대로 분류가 안 되면 이 러프니스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랩 실험 설계단에서 이 그립 스트렝스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 모델 자체가 워킹을 안 할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 연구에서 지금 오브젝트 중에 하나로 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북이 사실 의수가 쥐고 있기에는 동그랗지가 않고 이제 플랫하다 보니까 이 11개의 센서가 다 닿기가 어려웠고, 그만큼 의미 있는 신호를 얻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북에 대한 샘플이 조금 의미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 이제 다른 물체를 분류하는데도 약간의 영향을 줬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북을 뺀 다음에 9개를 학습을 하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 논문 안에서는 북을 빼고 분류를 해봤다는 이야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이제 그동안의 단단함을 인지하는 모델들은 이런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데, 해당 연구에서 이 순서를 고려할 수 있는 프리딕션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더욱더 신뢰성 있는 모델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잘 구분하고
그리고 실제로 컨비네이션 했을 때도 성능이 좋지만 이게 또 신기한 게 A로 트레이닝하고 B로 테스트하면 성능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간의 어떤 베리어빌리티를 조절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연구를 기반으로 저희 연구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연구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 이 스트렝스 결과에 따라서 이런 러프니스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준다면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고려를 해서 두 개의 결과를 뭐 평균을 한다거나 더해서 이제 보팅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서로의 결과가 약간 종속적이고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렇게 2단계로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병렬로 간다면 성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를 수는 없고 하이브리드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할 연구가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단단함에 대해서만 했다면 제가 이제 미래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단단함 뿐만 아니라 이런 거침, 미끌거림, 다양한 이런 속성들을 고려해서 분류를 하고 새로운 촉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분포를 고려한 어떤 모델 학습은 분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속성이 늘어날 때마다 이런 정답 매트릭스, 그러니까 레이블을 차원을 많이 늘려서 한다면 물론 이렇게 되면 클래스가 이제 속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배수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이걸 사실 공간상에 뿌리게 되면은 새로운 촉감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아까 강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원에만 있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작동이 못 됐는데, 오히려 이제 차원이 늘어나면서 이 공간이 빽빽해지면 빽빽해질수록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매핑이 되는 부분이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진짜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얻게 된다면 이러한 메소드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가 조금 길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